내 눈앞에 있는 이성이 그냥 한 명의 사람이 아닌 매력 있는 이성으로 보이면 이때부터 나의 연애 감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의 연애 감정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상대방도 연애 감정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가진 감정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는 것, 거기에서 연애의 어려움이 시작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연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서로의 입장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인간관계는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도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는 불효불급의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일이 상대에겐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의 제품이 고객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치인이 선거에서 낙선을 했다면 유권자들은 그 정치인이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내가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는데도 그 이성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이성에게 필요하지 않았거나 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원활하고 싶다면 상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상대를 다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호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에게 무작정 고백하고 들이댈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우선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상대로 하여금 다급하게 만든 다음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고백했는데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당신의 고백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과 순서가 잘못된 것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일이든 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과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감 가는 이성에게 고백하는 방법 5단계에 대한 과정과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당신의 매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겁니다. 1단계,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먼저 당신은 그 사람이 보기에 당신은 과연 매력적인 사람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매력이라는 건 당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첫째 조건은 외모이고 둘째 조건은 내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좋은 외모와 내면이란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외모와 내면이 둘 다 훌륭한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고, 당신은 반드시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당신에게 다가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아주 당연하고도 공평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외모와 내면이 둘 다 훌륭한 이성을 좋아하듯이 상대방도 그런 이성을 좋아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이성도 그렇게 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당신처럼 그 사람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끼고 다가가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당신의 경쟁자가 그 사람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될 겁니다. 2단계, 상대방을 파악해야 한다. 내가 호감을 가진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작정 나랑 사귈래 말래라면서 다급하게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에겐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의 SNS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파악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 파악이 끝났다면 이젠 그 사람의 취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취향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인데, 특히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걸 좋아할 때는 동질감을 느끼지만 같은 걸 싫어할 때는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은 사귀는 것보다 더 설레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틋함은 연두빛 새싹 같은 기억으로 남게 되어 그 애틋함의 기억이 그 사람과의 연애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기도 하고, 설령 그 사람과의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연애의 자양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단계, 1대1로 3번 이상 만나야 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해서 연애를 그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당신의 마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대방과 맞춰가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썸 타는 사람으로 분류를 했더라도 그 사람은 당신을 그냥 아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최소 3번 이상을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한두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면 남자든 여자든 호감이 없는 사람과는 3번 이상을 1대1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이상을 그 사람과 1대1로 만났다면, 그리고 주말에 1대1로 만나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면 그 사람도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랫동안 단둘이서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에게 더욱 관심과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만 함께 공유한 것이 아닌 화학적인 정서도 함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즉, 3번 이상을 1대1로 만나다 보면 서로의 생각, 가치관, 호불호 등을 알게 되고 화학적인 결합을 하게 되어 정서적으로 서로 매우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4단계, 좋아하는 마음은 간결하게 고백한다. 이 세상의 모든 진실한 사랑의 언어는 아주 쉽고 간결하고 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와 눈맞춤을 하며 마음을 표현하는 엄마들이 우리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해 라고 말하지,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내 딸,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엄마의 마음에 있을 것이기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한단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처럼 고백을 할 때는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멋진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분위기라는 것도 너무 거창하거나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만나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혹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진심을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는 말은 우리 사귀자, 내가 진짜 잘해줄게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느닷없이 고백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진심이 전달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백이라는 것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수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5단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신의 진심을 그 사람에게 전했다면 이젠 당신이 기다릴 차례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고백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경우, 부정의 경우,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경우가 다양하게 있으니 그 말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신은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그 사람과 일정한 공간과 시간을 함께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같은 직장, 같은 학교, 아니면 같은 모임 등등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고백했다는 티를 더욱 내선 안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으니 이젠 상대방이 당신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티를 내거나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소처럼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이렇게 고백 후에 아무런 티를 내지 않는 모습에 더욱 매력을 느껴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고백을 받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호감 가는 이성에게 고백하는 방법 5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2단계, 상대방을 파악해야 한다. 3단계, 1대1로 3번 이상 만나야 한다. 4단계, 좋아하는 마음은 간결하게 고백한다. 5단계, 기다려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유를 가지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연애의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애에만 연연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멋있게 살 때 그 사람이 가장 멋있어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상대방은 매력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당신 주변에 자연스럽게 인맥과 사랑은 형성됩니다.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연애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돌아다니면 오히려 연애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아닌 사람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헤어질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안달나는 사람이 진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매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상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상대를 다급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당신의 매력을 더욱 높여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겁니다.